미국 CNN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못 잔다는 등 국제 법률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고 인권 탄압이지만. 이에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경제사범들끼리, 예.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던가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대여섯 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네.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네.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근데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걸 깔 만큼 이렇게 한 사람의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독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니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네. 교도소 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들이 인권 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뭐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예. 뭐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요. 있으면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치료 받으러 나올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예.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알겠습니다. 여성 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수감 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 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아이러니야.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예.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수세식 화장실 등등 또 적정한 외부 치료도 2번 받았고요. 또 예. 내부에서도 언제든지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것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언어 도단이다. 그 밤에 불 켜놔서 잠자기 힘들다. 이거에 대해서도 구치소 쪽에서 입장을 내놨죠. 그런 불은 아니다. 불 3개 중에 이제 2개는 끄고 하나는 이제 조도를 낮춰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깥에 무슨 여행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 예. 이거는 호텔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숙박업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규모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정도의 범위에 아주 약한 불빛에 그런 전등 하나는 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듣도 보도 못한 MH그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 듣긴 해요. 이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좀 조사해 보셨어요? 아주 제한적인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변호사들이 있는 국제 변호사 그룹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자인 호세 운이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물론 CNN에 의한 방송을 컨택을 했고 보도가 됐고 지금 우리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예. 소위 정치적 쟁점화를 하는 전략. 예.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한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해놓고 지금 자가당사적인 지금 일종의 행동을 하는 건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것을 정치 쟁점화한 것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그룹이 어찌됐든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런 변호사 등에 의해서 예. 과거 리비아의 그 사나운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을 6년 만에 석방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예, 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의뢰했을까? 저희가 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의뢰를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의뢰인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지자 박근혜 그룹이 전 대통령 아닐까요? 미국에도 있을 테니까요. 지지자 그룹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지자 그룹 쪽에서 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박범계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지난 며칠 전에 그 재판 보이콧하고 변호사가 전원 사임한 것과 지금 지지자 그룹에서 이런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 이게 다 일맥상통해서 계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법무부가 적절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그것은 뭐 한국 내에서는 인권 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해소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일종의 정치범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희생양 쪽으로 이슈를 집중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카다피의 아들이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6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로 연결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기소돼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로 저는 포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 국제적인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특히 이 MH그룹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범죄인 인도라는 것은 국가의 국경을 넘는 그런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범죄인 인도 관련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장기적인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드려야겠네요.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감사합니다. 2부 오늘은 Y뉴스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권영철 기자와 함께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영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 우리가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MH그룹이라는 곳에서 그 구치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하려고 한다.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한다. 이 뉴스에 대해서 1부에서 제가 잠깐 다뤘고요. 그 후로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Y뉴스를 좀 앞으로 당겨봤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고 갈게요. 권영석 기자. 지금 들어온 내용들. 9787님.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위탁소나 소년원에 많이 가는데요. 그 위탁소라는 곳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고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전등은 수감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인권 침해라고까지 하기는 비교했을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박상윤님,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출신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재소자에게만 왜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오히려 이분은 보신다. 8929님, 이분도 역시 전직 교도관입니다. 잠잘 때는요. 형광등을 천으로 감싸고 또 모두들 안대를 하고 자기 때문에 이게 밝아가지고 자지 못하겠다. 인권 침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권효선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는 재판 불출석, 변호사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꺼냈고. 변호사 전원 사퇴하고 이제 재판부 정치 보복이요. 보이콧은 아니고 정치 보복. 재판부에 맡기겠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게 보이콧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걸 내보냈고 며칠 후에는 인권 침해 문제를 세계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어제 이제 재판 건강상으로 못 나가겠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죠. 하고. 오늘 Y의 주제는 뭡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박 전 대통령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꺼냈을까 이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갑자기 재판 불출석 카드를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 공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일 날 그 선언을 했잖아요. 법정 진술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3일간 시간을 줘서 오늘 속기하기로 했는데 어제 오후에 오늘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본인이 자필로 제출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곧바로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데 이게 오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언론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건강상 사유라는 것인데 뭐 다른 이유를 복잡하게 쓰지도 않았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대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드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보이콧 출석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오늘 재판이 열리면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신문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뇌물수수에 대한 핵심적인 그럼요. 증언이기 때문에요. 불발되는 거겠군요. 네네. 근데 오늘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이유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는데 네.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나 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뭐 특이사항 없다. 그냥 노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뭐 그런 정도의 질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뭐 나이 들면 제시하는 누구나 그 얘기 들고 나오잖아요. 멀쩡하다가 깜빡만 들어가면 갑자기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될 이유가 그거밖에 없었다. 예, 그거 하고 또 이제 국제법률팀이라고 주장하는 MH그룹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문제와 맥락이 같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 예. 허리 통증과 무릎, 어깨 관절염 등 만성 질환, 예. 영양 부족,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소식한다 그래요. 나오는 밥의 한 절반 정도만 먹고 있고 알려줬죠. 천천히 오래 씹고 예. 그리고 뭐 차갑고 더러운 감방 그러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인원이 한 4,000여 명 된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범털 중에 범털이잖아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면 그리고 감방이 뭐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텔 숙박업소는 아니죠. 아까 박범계 의원이 그러셨어요. 여행 온 거 아니다. 네. 그 얘기를 많은 청취자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네. 청취자 2458님이 네. MH그룹이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예. 도대체 의뢰인은 누굽니까? MH그룹이라는 게 무슨 이게 그 로펌 외국계 로펌도 아니고요. 로펌 아니에요? 법률 컨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률 자문팀 이렇게 나오던데 예, 예, 그러니까 예. 로펌도 아니었어요? 예, 로펌도 아니고 그냥 법률 자문팀인데 이제 주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는 사람들 대부분 법률가들을 물어보면 다들 모른다고 법률가들도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했던 사람들도 예. 그건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모르겠다 하면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지금 의뢰를 한 의뢰인은 누군가?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지금 구속돼 있고 그래요? 유일하게 접견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정하기로는 일각에서는 뭐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보다는 미국 내의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미국의 사람들이 지지자들. 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그쪽으로 취재가 어제 된 상황인데 그 정도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확정되는 대로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이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치소 인권 문제 들고 나오더니 재판에도 안 나가겠다 하고 재판 보이콧하고 어떤 이유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런 전문가들 대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치 망명을 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정치적 망명? 예. 이게 지금 뭐 MH그룹이 들고 나오면서 국내 논란이 아니라 국제적인 논란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겠냐. 저도 이 사정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중견 법조인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범인 것처럼 몰고 가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망명을 깨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그 바탕에는 지금 MH그룹에 의뢰한 것이 뭐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 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은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어떤 그런 의도된 게 아닌가. 어떻게 뭐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롭게도 변호사 전원 사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 그리고 MH그룹 이런 문제 제기, 재판 불출석 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톱니바퀴처럼. 이 얘기는 이 재판은 사실은
지금 그 공범들이 1심에서 다 유죄를 받고 있죠. 예. 그럼 박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번에 구속 연장되는 거 보면서 아마 많이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유죄 그러니까 나겠구나. 이 재판은 계속 가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을 일으켜서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서 예. 계속 논란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법률적 절차에 제대로 따른 적이 없습니다. 승복을 사실은 제대로 한 적이 없죠. 검찰 수사 받겠다 하다가 예, 안 받았죠. 예. 특검 조사 안 받았죠. 그렇죠. 헌재 출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배우 장동건의 마지막 대사 기억나시죠?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거. 고마해라. 고마해라. 예, 그 얘기. 이게 사실은 6개월 동안 구속돼서 내가 재판 받았으면 됐지. 왜 더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하. 이 정도에서 그쳐달라. 그런 재판은 압박? 뭐 그런 취지의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요. 네 번째는 앞에 말씀하고 맥을 갔습니다만 1심 선고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연 작전이요? 1심 선고가 되고 나면은 예. 유죄가 일단 1심이 나잖아요. 나는 거죠. 그러면 죄명이 쫙 나옵니다. 잘못이. 그렇죠. 그래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1심 재판을 못하게 해서 계속 정치적 공방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노회찬 의원은 아마도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목표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석방될 걸 목표로 하는 이른바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인권 문제로 만들어서 재판을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하하.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여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그 워딩도 했잖아요. 저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얘기뿐만 아니고 한 중견 법조인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는 게. 논란이 계속되면은 현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 해결책을 모셔갈 수도 있지 않겠냐. 역시 정치적인 해결. 그렇게 보는 거다. 또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이른바 동정론에 기대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끌어온 게 동정론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총살에 총살 당했죠. 총격에 죽고 예. 그리고 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예. 이런 얘기 해왔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이런 얘기 동정에 대해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SNS에 올렸어요. 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정치 지도자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두 번 속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한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죄 짓지 말든지. 나쁜 짓해서 까맣게 안 갔으면 됐을 거 아니냐. 아니 뭐 죄 지어도 인권 문제를 호소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 그 수감자분 경험자분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일반 재소자가 그랬으면 나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생활 상황이 다르다. 군사 독재 시절에 핍박받는 민주투사도 아니고요. 뭐 본인이 뭐 참 강권 정치를 하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 CNN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못 잔다는 등 국제 법률팀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고 인권 탄압이지만 이에 법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이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이 MH그룹에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건의 초안을 이미 작성했고 이것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방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일까요? 그 서울구치소 여성사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직접 본 사람, 극히 드물죠. 2년 전에 그 방을 본 수감 경험자,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년 전이면은 2015년에 수감돼 계셨던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015년 상반기였고요. 6개월 정도. 2015년 상반기에 이제 수감이 돼 계셨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걸로 알려지는 혼거실, 그 여성사동의 혼거실을
뭐 종종 볼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예. 제가 아니 독거실인데 2명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대체로는 독거실인데 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비좁고 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네. 교도소 좀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군요. 독거실에 2명. 그래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지금 교도소의 상황이 안 좋은 거 맞다. 그들이 인권 침해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씀이세요. 네네. 그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반 재소자들은 일단은 뭐 그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뭐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증 환자들,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예. 뭐 암 환자까지도 있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외부 병원에 나가서 치료받는 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요. 있으면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외부 병원에 가지 않는 재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치료 받으러 나올 때 들어갈 때 모습이나 이런 것들 예. 언론에서 봤는데 굉장히 특혜죠. 알겠습니다. 여성사동에 머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 혼거실 지금 혼자 쓰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직접 본 경험이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박범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수감 경험자분이 박 전 대통령 쓰는 방의 크기가 일반 재소자 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또 시설도 훨씬 좋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밤에 불을 켜놔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문제도 제기했고 게다가 치료도 적절히 받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총평을 좀 드리면 예.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국제 MH그룹이라는 변호사 그룹을 통해서 이제 인권에 지금 호소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재소자 인권 상황, 일반 재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는 교도소의 상황들,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되는, 오히려 그것이 쟁점이 되는 기현상을 저는 보면서 아이러니야. 참 아이러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호소 주장은 예. 아까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일반 재소자의 한 4배 내지 6배의 규모의 그런 공간을 쓰고 있고 TV 관물대에다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법률 자문팀 MH그룹이란 곳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지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수준이다. 구치소에서의 네. 상황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네. 내가 그 구치소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재소자들, 그러니까 3.5평 안에 다 6명이 묵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건 동의하겠다. 네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도 예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H그룹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밤에도 불을 켜놓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도 그 접이식 매트리스가 적절하지가 않다. 불편하다. 네. 그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다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트리스를 깔 만한 공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걸 깔 만큼 이렇게 한 사람의 평균 0.5평? 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깔 만큼의 자리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독거실은 그보다는 조금 크지 않나요? 독거실은 서울구치 측에서는 1.9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서도 2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수용돼 있었던 공간하고는 되게 다른 공간인데
그렇게 뭐 3평이 넘고 한 5, 6명이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혼거실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장으로 나가는 방향에 좀 위치를 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요. 그때도 그 혼거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수감되는 뭐 그런 방이었어요? 아닙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뭐 경제사범들끼리 마약사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방이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적게는 4명, 많게는 뭐 6, 7명까지 사용하는 방이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구비돼 있던가요? 그 당시는? 사물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방 안에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리고 변기가 있는 공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독거실이 있고 혼거실이라고 하면 한 4인 정도가 머무는 실인데 이 방은 5, 6인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다른 데에 비해서 하지만 6명이 묵기에는 조금 좁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셨던. 네, 그 방에 6명이 묵는다면 그거야말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쓰고 있는 상황. 네. 방 넓이는 그 정도 방에서 혼자 사용하는